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정현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그 야자 타임 막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번 주에는 굉장히 그 대형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뭐 여태까지 이제 저 PBR준이 대형 가치주에서 이제 많이 시세를 냈는데 여기서 과연 그 변화가 올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이제 넘어갈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벤트에 따라서 명암이 이제 엇갈릴 그런 개연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일정을 우리가 잘 체킹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정 좀 살펴보고요. 네, 그리고 시장에 중요 이벤트들이 있죠. 뭐 중국 이미 이제 양회 시작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럽 22 통화정책회의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응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딴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없어요. 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주 중반에 화끈하게 몰려 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목요일에 상당히 그 중요한 건의 상황이 많이 나타납니다. 월, 화, 수, 목, 그러니까 10일이죠. 네, 10일 날 금토회가 이제 오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금토회가 있는데 여기서 과연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할지 여부가 체킹이 되는데 22 통화정책회의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네, 22 통화정책회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22 통화정책의 결과가 새벽에 아마 나올 거고요. 그리고 하는 금통위가 있게 되고 장 마감할 때쯤에서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네, 이런 식으로 대형 이벤트가 이제 3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2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보고 한은에서 금통위의 어떤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번에는 어떤 결정이 과연 나올지 여부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이번에는 아마 또 한 번 연장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만기 이런 건에 대한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 체킹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이제 잘 봐야 되겠고 제가 이따가 뭐 22 통화정책 회의라든가 다른 건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이 좀 흔들흔들하는 구간에 왔습니다. 2000포인트를 넘기에는 뭔가 좀 모자라고 모멘텀도 좀 시원찮고 그렇다고 해서 기업 이익이 예전에 1개월 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기업 이익이 크게 뭐 치고 올라오는 그런 맛도 없고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만은 개중에 몇 증권사에서는 증권사마다 전망이 다 틀리죠. 이익 전망이 다 틀립니다. 몇몇 증권사에서는 감익 패턴이 멈추고 있다는 건에 그런 견해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쿼터 영업이익 전망이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같은 경우 옆으로 횡보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월 달이나 3월 달에 전망이 감익 전망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수평은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개 날짜가 지나가면서 감익이 되는 게 최근 패턴 아니었습니까? 초록색. 그렇죠? 네. 그런 패턴이고 2쿼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보세요. 회색 선입니다. 잘 안 보입니다만은 오히려 2쿼터 영업이익 전망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저점을 찍고 약간 오른쪽 위로 꼬리를 들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항상 그렇습니다. 이익 전망이라는 거는요, 당장 다가오는 이익 전망은 자꾸 내려가게 돼 있고요.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이익 전망하는 거는 처음에는 저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 감익을 계속하던 패턴이 이제는 좀 멈추어졌다는 데서 좀 플러스 요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감익 부분에 의해서 이익 전망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중국, 미국, 유럽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중국 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 건은 제가 지난번에 전망을 한번 해드렸었죠. 양회 이전하고 양회 기간하고 양회 후에 주가 패턴은 과거에 이런 경향을 보였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올렸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이번에 어떤 건이 나왔냐면은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전번 주에 월요일 날 밤에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얼핏 드렸습니다. 지준율 인하건이 그다지 그렇게 크게 중국 주가 지수를 크게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게 일시적으로 올렸다가 흔들흔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중국 지수가 그렇게 크게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왜 지준율을 인하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준율을 인하했다는 얘기는 통화를 풀었다는 얘기죠. 통화를 풀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양회에서는 공급을 억제한다고 그랬는데 또 통화를 풀어요. 이 이율 배반적인 정책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중국 정부의 의도가 어디 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공급 억제 쪽에 치중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지준율 인하하면서 통화를 푸는 부분은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결국 위안화 절하되면서 자본이 많이 나갔잖아요. 외화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금이 시중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역내 유동성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통화를 좀 풀면서 지준율을 인하하는 그런 조치를 한 것이지 경기 부양 목적은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죠. 경기 부양은 공급 억제하고 상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율 배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은요. 또 한 가지 체크 포인트는 중앙은행 유동성이 만기 도래하는 분들이 이제 4월 달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돈을 풀어서 미리 안정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준율 인하가 통화를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의지는 아니라 이번 양회에서도 결국 결론이 나중에 15일 날 그렇게 나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공급 억제책에 중점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중국 주가가 크게 치고 나갈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양회 기간, 다음 페이지죠.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양회 기간 동안은 대개 혼조 국면을 보이는 적이 많았다. 이런 측면들을 아직은 15일까지는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다. 중국 측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내를 한번 보자고요. 국내. 예? 국내는 어떤 상황인가? 국내는 수급이 좀 변하고 있죠. 자, 외인기관 쌍끌이에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기관은 팔고 있어요. 외인은 아직 사고 있습니다. 쌍끌이 장세에서 좀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지막지하게 우리가 추격 매수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보시다시피 기관 누적 순매수가 주춤해졌죠. 외인 누적 순매수는 아직은 조금은 더 오른쪽 위로 꼬리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지수는 올랐죠. 그렇게 됐지만 과거에 얼마 전에 쌍끌이 매수 패턴하고는 변화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엇갈리는 기관 외인 매매가 되고 있다면 주가 지수는 바로 못 가죠. 2000포인트를 바로 못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MSCI 지수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퍼 이걸 한번 어느 정도 수치까지 올라왔나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점선이 평균이에요. 평균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굉장히 어려웠던 소위 그 못난이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균형은 지금 현재 맞춰졌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그들 종목을 추격 매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순환이 돌아가는 거죠. 근데 순환이 돌아가는데 금융주가 막판에 좀 움직였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IT나 자동차는 크게 못 움직였지만은 금융주가 올라가면서 1단계 사이클이 마무리될 상황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국내 수급에서 선물 보죠. 외인 선물 보면 자, 되게 노란선 윗꼭대기 근처에 와 있죠. 네, 노란선이 윗꼭대기 위쪽에 와 있어요. 되게 외인들 선물 사는 그 패턴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6,070이죠. 66,400, 마이너스 68,394 계약에서 한 5만 계약 정도 매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숨이 턱에 차올랐다는 얘기죠. 선물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와 이런 건들이 결국은 주가를 올린 거죠. 주가를 올린 겁니다. 그죠?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은 지금 현재 됐다는 거. 선물이 끌고 왔다는 것이 좀 자제가 될 그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2천을 바로 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관점이죠.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럼 유럽 한번 볼까요? 네. 유럽 쪽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가 있어요? 22 통화정책회의죠. 자, 이게 3월 글로벌 주요 회의 일정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22 통화정책회의예요. BOJ 통화정책회의는 별로 정책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그다지 그렇게 중요 변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국 FOMC 회의는 중요하죠. 그건 이번 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유럽권에서 보면 22 통화정책회의인데 결국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실 채권 매입 여부를 독일이 수락을 해줄 것이냐. 내규 수정하는 것을 독일이 수락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건 큰 사건입니다. 주가가 한 단계 또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그런 조치는 나오지 않을 개연성이 많다는 그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태까지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서 좀 올라왔지만 그 전에 실망감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22회의가 10일 날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일 날 밤, 11일 새벽. 그렇죠? 목요일 새벽이 될 거예요. 그때 아마 발표가 될 것인데 결국은 이제 기대감이 약간은 이제 실망하는 감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한번 볼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는 아니지만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뭡니까? 물가와 고용이죠. 2% 선하고 고용은 이미 지금 충족이 돼 있는데 물가 지수가 못 올라왔었던 부분인데 요즘 유가 올라오면서 PCE 물가 지수도 거의 지금 현재 빨간 점선 근처까지 왔죠. 선제 조치로 미리 물가 지수가 오를 것을 생각하고 금리 인상권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이런 물가 지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시장은요. 고용시장은 다 좋아요. 근데 질이 문제입니다. 질이. 다음 페이지에서. 예. 질이 문제인데 결국 이 점선의 바깥쪽으로 갈수록 질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고용지표들이 다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만 약간 찌그러져 있을 뿐이죠. 그죠? 네. 여기만 찌그러져 있을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고용도 완성형이 돼가고 있고 물가도 2% 근처에 왔다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 경기를 생각해서 금리 인상을 못합니다. 이번에 9월달 금리 인상 확률이 50%고 지금은 결국 못할 것이고요. 그리고 22에서 돈을 푼다면은요 달러가 강세로 가기 때문에 미국 제조업이 죽기 때문에 절대 금리 인상 미국은 못해요. 이번에 하반기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여하튼 지금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한 가지 체킹을 할 게 또 있어요. 금 가격은 그러면 안전자산은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최근에 뭐 유가도 올라오고 주가도 올라왔으면 그렇죠? 네, 근데 지금 2월 제조업 지수 하나 빠졌죠? 제조업 지수도 아까 말씀드린 맥락에서 좀 나쁘죠. 요게 사실 좀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위험 자산은 금 가격은 그럼 떨어져야 되는데 보세요. 금 가격이 올라왔어요. 그죠? 올라와서 요즘 위험 자산이 올라오고 유가 올라왔는데도 금 가격이 올라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는 전 세계 경기를 확신을 못 한다는 얘기죠.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 가면서 이번 주를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론 내겠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네, 증권이나 은행까지 어느 정도 올라왔다면
가격이 싸가지고 올라오는 가격 메리트 장세는 이번 주에 일단락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물론 이제 눌림목 이후에 다시 건드린다든가 이런 거는 괜찮지만은 추격 매수 구간은 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이제는 쌍끌이가 아닙니다. 외인이 단독 매수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언제까지 매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결국 22통화정책회의라는 건이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물 매수 윗 박스권 상단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주중이나 주말에 어느 정도 외인 매수가 좀 주춤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중요 이벤트는 아까 말씀드린 건 주목을 해야 되겠고 결국은 말이죠. 15일 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 좀 더 랠리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때 이전에는 좀 흔들거리는 패턴이 될 수 있겠고요. 뭐 지금 현재 보유자 영역인 많이 오른 대형주를 쫓아가는 개념은 절대 아니고요. 아직 덜 오른 낮은 쪽의 종목들이나 그런 대형주나 또는 중소형주 중에서 덜 오른 중소형 가치주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고 이벤트주를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금산 전문가님 강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2월 달에 제가 야인시대 리턴즈 일부에서 나와서 했던 이야기들을 어게인 해드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달 3월 달의 시장 전망을 제가, 요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기마욕솔로랍니다. 요 기자가 말탈 기자입니다. 말맞자고요. 이게. 그 다음 하고자 할 욕자입니다. 그늘일 솔자고요. 그 다음 종노자입니다. 그러면 기마욕솔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말을 타게 되면은 종을 그늘이고 싶다는 뜻입니다. 현대판으로 이야기를 하면 차를 사면은 운전기사를 쓰고 싶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 자체가 2월달만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1800포인트 초반에 있다가 오늘 1950포인트 가까이 와 있잖아요. 좀 넘었었죠? 그럼 단기간에 코스피 지수가 얼마가 상승이 나왔냐면은 150포인트의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지금 자리는 템포를 조절하는 그런 구간이 이제 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지금 시장에서 주식의 가장 기본기입니다. 주식의 기본기가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게 주식입니다. 그 다음 주식은 타이밍이라는 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제가 2월 달에 이미 저는 포스코 주가가 갈 것이라는 것을 저는 시장의 판세를 읽었습니다. 시장의 판세를 읽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남과 가치에서는 남 이상 될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한 가지가 역발상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100명 중에서 95명이 안 된다고 할 때 된다는 쪽에서 여러분들이 서셔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월 1일 날 벌써 한 달이 지난 기간이 지났습니다. 2월 1일 날 제가 9시 30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한 달 전에 2월 1일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게인. 한 달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이것만은 기억하라. 그러면서 제가
예, 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원본을 그대로 제가 방송했던 내용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어떤 종목을 제가 드렸었냐면요. 가치주 중에서 이게 나와 있는 요 포스코라는 주식 있죠. 이 주식을, 포스코라는 주식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2월 1일 날입니다. 2월 1일 날. 포스코가 2월 1일부터 오늘까지 얼마 상승이 나왔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2% 상승이 나왔습니다. 2월 1일부터 오늘까지 22% 상승이 나왔어요.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뭐라 그랬죠? 눈 감고 배팅해라. 포스코 주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주식이기 때문에 눈 감고 배팅하면 절대 손해 안 본다. 그게 제가 2월 1일 날 이 시간에 나와서 제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리바이벌, 어게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포스코란 주가 자체가, 예? 외국인들이 1월 달에, 기관들이 1월 달에 무자비하게 매수했다. 1월 달에 포스코가 2월 달에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1월 달에 기관들이 배팅한 내용을 제가 다 설명해 드렸죠. 1월 5일부터 1월 말까지 하루 빼고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럼 제가 시장이 2월 달하고 3월 달 시장은 PBR이 낮은 종목군들, PBR이 0.3이나 0.4나 0.5 이와 같이 주가가 싼 주식이 2월 달이나 3월 달 하면 급등이 한번 나오겠구나. 시장의 판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고스톱이나 포카를 치실 때 여러분들 시장의 판을, 이 고스톱 판의 판을 빨리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판을 빨리 읽어내야 됩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그러면서 제가 이 포스코라는 종목을 다 설명해 드렸던 내용, 주가가 엄청나게 싸구나. 그 다음, 코스피에는 포스코가 있으면 코스닥에는 성강밴드 주가가 제일 싸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2월 1일 날 야인시대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이야기 재현해 드리는 겁니다. 코스닥에는 성강밴드 주가가 제일 싸다. 지금 이 종목의 PBR이 0.5다. 지금은 이제 0.68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성강밴드의 주가가 여러분들 2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 얼마가 상승했겠습니까? 정확하게요. 얼마가 올랐냐면 2월 1일 이후로 28.8% 상승했습니다. 28.8% 상승했다고요. 성강밴드 주가가 거의 30% 상승했단 말입니다. 2월 1일 날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제가 어게인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은요. 2월 29일 날, 2월 29일 날, 야인시대에서 했던 이야기 다시 또 내가 어게인 해드립니다. 어떤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는가.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는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에 내용 그대로, 원고 그대로입니다. 저 PBR 12개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12개 종목을 제가 이야기해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순서별로 보시면 넘버 1, 2, 3, 4 이렇게 12개 종목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12개 종목의 주가가 어떻게 상승을 했는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일주일 딱 지났습니다. 요때 제가 또 포스코와 주식 또 이야기합니다. 포스코를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2월 1일도 이야기했는데 2월 29일에도 제가 또 이야기해드렸어요. 포스코가 제일 싸다. 얼마가 상승했냐면요. 포스코가 2월 29일부터 오늘까지요. 8%가 상승했습니다. 가스공사 제일 싸다 그랬죠. 가스공사가 7%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리은행이 이야기했죠. 우리은행 얼마? 7% 상승을 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남바, 그 다음은 포, 현대중공업 얼마 상승했게요? 2월 29일부터 지금까지요. 현대중공업이 13% 상승했습니다. 화나가 얼마 상승했습니까? 하나가 7% 상승했습니다.
LS가 얼마 상승한 줄 압니까? 8%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저 PBR 12개 종목을 제가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그 다음 SK네트워크스, 현대차, 한국타이어월드 그 다음 보시면은 KT, SK이노베이션, LG전자 지금도 이런 종목이 유효합니다. 지금도 저는 이런 종목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물론 중간에 베이스 캠퍼나 템포 조정을 하겠지만 저는 상승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요겁니다. 이거 화면을 한번 좀 크게 한번 키워주십시오. 요게 싼 주식과 비싼 주식의 구별법입니다. 제가 이거 5년 평균치를 제가 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5년 평균치의 PBR보다도 낮으면 매수, 이거보다 높으면 매도.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철강이에요. 철강. 이게 철강입니다. 예, 철강 한번 크게 한번 키워주세요. 철강. 철강의 5년 평균 PBR이요. 얼마였냐면 1.12였습니다. 1.12. 여기가 포스코와 철강이 1.12입니다. 평균값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포스코의 PBR이 얼마였느냐? 0.33이었잖아. 0.33. 그죠? 그때 당시에 포스코의 PBR이 0.33이에요. 그러면 평균치가 5년 평균치가 1.12잖아요. 얼마나 주가가 쌌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가지고 기다리면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나와 있는 싼 주식과 비싼 주식의 구별법을 제가 PBR 5년 이걸 제가 구하는데요. 몇 시간이 걸리냐면 9시간이 걸렸어요. 이런 거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어디에도 나와 있는 거 없습니다. 이런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구한 겁니다. 직접. 9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직접 내가 모든 업종에 5년 동안의 평균 PBR을 구해가지고 그 PBR보다도 현재 주가가 PBR 높으면 매도, 낮으면 예를 들어서 한 50% 할인된다든지 60%가 할인되는 주식들은 매수.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달에 포스코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린 것이고 승강밴드라는 주식을 제가 제시해 드린 겁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수익을 못 내는 이유는요. 맨날 차트만 들여다보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기업을 분석하고 시장의 판을 빨리 읽어내면은 이렇게 고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떤 것을 제가 해드리냐면요. 잘 보십시오. 다음 요 시간에는요. 제가 코스피의 12선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 주에는 제가 코스닥의 가치주 10선을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 9시 30분 월요일 날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